네, 하루의 밸런스라는 건데요. 장 기능 활성화시키고 변비 있는 분들 하여튼 대장, 소장 아주 장에 좋은 거랍니다. 하루 밸런스를 다 유지하는 건 다 여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특허,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네. 대변에 이렇게 대변을 끌어당겨서 장내 활성화시켜서 뭐 대장암이라든가 이것도 예방되고 하여튼 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9699-1144 010-9699-1144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하루의 밸런스. 네, 국힘당이 실마리를 못 풀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쓴소리를 해주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문제가 지금 소화는 됐습니다. 소화는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사법적으로 제대로 결말이 날지 모르고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준석 퇴로를 그냥 열지 말고 추가 징계해서 제명시키고 사법적 단죄하고 여기서 끝내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준석 파동에 이게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이준석의 정체성,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그의 행태, 특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당대표로서 한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판단을 미루고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결국 이준석이가 의도한 대로 그의 잘못을 전부 뒤덮고 윤핵관, 권성동 등 윤핵관과 배후에 윤 대통령이 조종해가지고 자기를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모략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과 당 밖에 이준석을 대표가 됐을 때 지지했던 일부 젊은이들이 그 생각에 매몰이 돼가지고 요게 이준석의 동정 세력이 돼가지고 이준석이가 굴레벗은 말처럼 바로 하기 시작했다. 그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원점에 돌아가서 이준석이의 잘못이 뭔지를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추가 징계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추가 징계 사유로 이준석은 이러한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한다. 추가 징계 사유를 만드는 것을 내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도 내가 말하는 방향에서는 벗어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본질은 우선 그가 징계 처분 받은 사유가 성상납 의혹과 그것을 듣기 위한 증거 조작 사건인데 이건 명백한 거예요. 이게 증거 아무리 초기에 이준석을 지지한 젊은이들이라 하더라도 이걸 분명히 알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로 할 수 있나요? 증거 조작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따지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까지 다 녹취된 게 다 공개됐는데 그러니까 성상납 그 자체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일뿐 아니라 한 정당 집권당의 대표란 자가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이건 젊고 늙고가 없어요. 이걸 어떤 프레임은 세대 대결로 보는 것 같아요. 20, 30대와 노년층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것은 윤핵관과 배우의 윤 대통령이 이 말썽꾸러기 잘라내려고 한다 하는데 맞추는 것 같은데 본질은 성상납 의혹과 이 증거 조작 의혹인데 요거는 내 기준으로 봐서 두 번째 일이고 첫째는 그가 전쟁 범죄자로서 1급 처벌 대상이라 하는 걸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전범 1급. 그러니까 막연하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압승했다. 그때 당시에 대표로서 거기에 기여했다. 그렇게 기여한 젊은 대표를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래버린다고. 아니다 이거야. 그는 대표가 된 직후부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당에 들어올 그 무렵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오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말한 이래에 계속 내부 총질을 했고 그건 이어서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귀가 따가울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지. 내부 총질했고 두 차례 가출했고 중간중간에
이재명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한 일이 전혀 없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도 회방을 놔버렸거든. 회방 노래. 죄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이런 짓을 했다. 이거. 그걸 다 알아도 지금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아 그거 다 파묻혀 버렸는데 이번에 0.73% 정말 이게 숨죽이는 선거 결과가 온 데 대해서 이게 이준석의 잘못이다 이 말이야. 안 그랬으면 5 내지 10%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막무가내로 이런 망나니 짓을 하는데 이 부분 전범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는 개념이에요. 종북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그 현장을 반대하려는 저희와 같은 세력권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쟁이다 이거야. 이 전쟁을 치르는데 적국의 이적 행위를 하는 그리고 아군에게 총질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놈을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이건 당에서 제거를 해도 그냥 제거해서는 안 돼요. 엄중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추가 징계로 당원을 제명시키고 그 다음에 사법 처리로도 기소해서 처벌받게. 집행유예만 받아도 정치 생명은 10년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죠. 경찰이 이제 뭐 성접대 증거 인멸 조작 사건과 관계해갖고 이제 소환 일정을 조절한다 하는데 요거 뭐 추석 넘기고 한다는 이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윤리위에 다시 재상정한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린다. 그리고 직무 대행으로 하느냐, 권한 대행으로 하느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느냐, 그럼 중앙위를 소집하느냐, 이걸 가지고 백가쟁명 시대가 와 있어요. 그 선봉의 선의가 최재형 의원입니다. 그 현재 107명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전직으로 법조계 서열로는 이 사람이 제일 높아요. 고등법원장급을 지냈고 감사원장을 지냈는데 이거 최재형 의원이 또 미주알 고주알 이게 당헌 당규 그걸 들어가지고 지금 이래갖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또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 만들면 또 이게 이 재판에 또 걸려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어요. 이봐요 최재형 의원. 당신 왜 좁게만 보느냐. 이게 정치단체야. 그러니까 이 당 해체 수준으로 가는 전당대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트집잡이가 안 될 당헌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느냐. 이걸 내놔라 이 말이야. 내가. 그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찌되고 뭐 전국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전국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는 이미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럼 물론 거기 권한대행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작은 일에 또 매몰되면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또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이준석이 머리에서 지금 이 중앙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로 또 제기해놨어. 이게 이준석이 머리에 나온 게 아니라 배후에 누가 법조인이 있죠. 배후에 거기에 편들어가지고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최재형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소란에 빠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 꾀돌이들이 또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 똘마니 천하람 변호사라고 신출내기 법조인도 있고요. 그 위에는 최재형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방안이 제일 좋다고 보니까 우선 잠깐만요. 우선 지금 나오는 게 비대위로 가는 방안 하나. 권성동이 비대위 꾸려서 그다음에 권성동은 사퇴하고 그 비대위가 이제 뭐 조기전당대까지 당분간 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성동 사퇴 지금 당장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대위고 나발이고 또 이준석이가 또 걸고 가처분 할 거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권성동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해서 빨리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거. 이렇게 안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봉규 대표께서 하신 말을 시청자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나도 못 알아듣겠어. 비대위를 하느냐, 권한대행 체제를 하느냐, 뭐 그런데 그중에 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권성동은 물러서라 하는 건 알아듣겠어.
그 친구는 물러서야 아니, 돼. 무조건 이와 물러서야 관계없이 물러서야 돼. 물러서야 그러니까 고에 이준석하고 연결된 골이 윤핵관의 말하자면 권력 투쟁의 상징적 인물이고 헛발질도 많이 했으니까 그건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 대표가 말씀하신 전당대회 네. 해결 방법은 전당대회를 새로 해가지고 재창당 수준의 전당대회를 해가 대표를 뽑는 길이다. 예. 그래서 나는 이 TV를 통해서도 얘기했지요. 가장 좋은 거는 이준석 사태 초기에 당 해체하라고 한 사람이야.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언론도 어디고 뭐 종이 신문이 어디고 없어. 당 해체해라. 예. 그 모델은 87년 5월 1일 신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이름을 갈면서 신민당을 해체했다. 예. 해체 방법은 거기에 있는 당헌 절차에 의해서 해체하는 것이 또 시비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예. 그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당연히 거지되건 간에 국회의원 플러스 권리당원들이 탈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라. 너가 마음대로 해라. 너희끼리 모여서 해라. 가처분 신청하는 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준석이 대표로 뽑아가 너가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빠이빠이다. 우리는 따로 모여가지고 이건 버려버리고 새로 재창당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원내 교섭단체만 만들면 아이, 그렇지. 원내 교섭단체. 순탄하잖아요. 네. 그리고 20명 이상만 모이면 되는데. 아니, 별도로 저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당명으로 뭐 홍길동 당이다. 이렇게 되면 전부 홍길동 당 소속을 하면 그게 이탈자도 있을 거예요. 네. 이탈자가 여기에 잔류하는데 결과적으로 잔류 못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의 전범으로서의 과오, 그 다음에 성상납과 관계된 문제, 이거를 젊은 세대에게 낱낱이 고해 바쳐. 그래가지고 별도로 당을 만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데 네. 아니면 현행 당헌 당규를 어떻게 개정을 하는 것이 트집잡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모색을 해가지고 네. 전당대회 길로 전당대회 길로. 그러면 지금 이 대표가 전당대회를 말하는 바로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된다. 가서 이게 무슨 윤리위 뭐 재심을 하고 뭐 하고 이거 다 내팽개쳐 버리고 새로운 전당대회로 가가지고 전당대회로 가려면은요,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야 됩니다. 사표를 내고 새로 원내대표 뽑아서 전국위의 추인을 얻어서 그 다음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그게 그 전당대회를 가는데 최소한 한두 달은 걸린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당대회로 가면 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필요한데 거기에 박찬종 변호사님이 적임자 아니십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맡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찬종이를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맡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제의가 오면 검토해 보겠어요. 근데 제의 안 해. 저 사람들이요? 두 가지 이유로 하나 늙었다는 이유고 무슨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최고 강경파니까 그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야. 아니 한번 제의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아니 나이가 뭐가 많으세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하고 비슷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보다 3살 아래고 예, 저기 김종인 씨는 나하고 대학교 학년이 같아. 김종인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하고 뭐 이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아, 그럼 무슨 나이가 많다고 그러십니까? 2년 전에 비대위를 꾸려가 김병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코로나 요게 집중적으로 오기 바로 직전 여름에 그런 일인데 그때 내가 공교롭게도 홋카이도에 하도 더워가지고 거기 친인척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열흘 가 있는 사이에 여기서 그 비대위 구성에 관한 위원장이 안상수 의원이 맡았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 추천했어요. 그리고 나하고 김병준 교수하고를 그 두 사람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찬종이 떡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도 민망한지 몇 표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게. 너무 강경파니까. 저 변호사님이 위원장이 되면 아주 그냥 혼날 것 같으니까 이 배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꺼려 하시는군요. 내가 조금은 우스갯소만 얘기인데 이봉규 대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저기 국회의원들에게
나를 공식으로 한번 추천해요.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추천해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추천하, 뽕평에서, 제 논평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저께. 그러면 어떠냐. 전당대회 준비위. 권성동 빨리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 빨리 뽑고, 그 원내대표가 무슨 비대위니, 그럼 또 시비 거니까, 거기서 빨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해가지고 전당대회 그냥 가는 거. 그러면 그때 박찬종 변호사 같은 분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맡으면 공정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께. 이게 말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좁쌀 알갱이처럼 당헌 당규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삼김시대에 네. YS에게 배운 거예요.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듯이 덜커덩 해야 됩니다. 이게 엮일로 가지만 85년 2월 12일 12대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이 갑자기 탄생했거든. 민취업으로. 그래갖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동아일보 일면에 김영삼 민취업 의장 이철성 전 총재와 면담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철성 씨는 완전히 사쿠라로 몰린 사람이거든. 그게. 이 김영삼, 김대중 씨에 의해서 사쿠라로 중도 통합론으로 주도하다가. 그런데 2.12 선거를 앞두고 모든 야권이 단합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일면 토업에 두 사람 사진이 나란히 오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민취업 시대입니다. 민취업이 이제 신민당으로 간판을 바꿨다는 그 순간인데 내가 하도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지 야당의 순수성 때문에 그래 김 총재한테 하면 YS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야 시끄럽다. 지금 급할 때는 다 모아야 돼. 이게 그런 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정희 의원 얘기를 한 거는 감사원장 할 때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월성 원조기 경제성 조작한 거 밝혀낸 거. 그건 잘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당을 보면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나는 내가 당은 당규 안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 그 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 대표가 느끼는 그런 대로 전당대회 준비가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구조로 통해가 전당대회로 돌파하라 이게야. 가장 좋은 거 그것도 걸릴 것 같으면 당에 해체해서 신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가는 그 방법 모조리 탈당해버리면 간판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간판에 이준석하고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근데 이제 그 모아있는 정치자금 처분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도 포기해라. 너기 잘해 처먹어라 그러고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인데 이게 또 그렇게 가기에는 분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놈 안 가는 놈 그런데 큰 덩어리는 반드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결단할 사람이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에 야당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아닙니다. 이게 107명. 그러니까 이 내 말을 콩깨 먹듯이 못 알아듣고 저 노인네가 말이지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 망하는 길로 가라.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단을 해라 이 말이야. 좁쌀들만 있어요. 좁쌀들이 좁쌀 주판을 튕기고 잔머리들 굴리고 큰 거 그냥 소뚜껑으로 확 덮어버리는 그게 안 나오니까 요 좁쌀 중에 좁쌀 왕인 이준석이가 좁쌀로 아주 잔머리 좁쌀로 또 요걸 해방을 놓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절절절절 매고 이게 뭡니까 이게 확 그냥 엎어버려야죠. 창당을 하든 깨국 창당을 하든 아니야 전당대회 조기로 그냥 빨리 가든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뭔 또 비대위야 또 아유. 저는 요즘 텔레비를 제 나름대로 또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니까 뉴스를 안 챙겨볼 수 없거든요. 그 리모컨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나오면 돌려버리고 이준석 나오면 돌려버리고 둘. 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누굽니까? 그건 지금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줘. 국힘당 쪽입니까? 여당 쪽 인사인데 여당 쪽 그거는 인사.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간 이재명, 이준석 나오면 이렇게 꺼버린다. 주호영입니까? 김기현? 그 얼굴에서 이게 풍기는 게 말이야. X 냄새가 나. 그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제가 나쁜 생각인데 크리스찬으로. 저는 그런 사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용납하고 봐야 되는데. 이름 시원하게 되시죠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되세요. 이준석, 이재명 말고.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권성동
권성동인가요? 권성동도 거기에 준하지. 준하지, 권성동. 예, 거기에 준하. 권성동은 권성동 아닌 것 얼굴도 그게 이거 진짜. 화면상으로도 이게 두껍게 생겼어 이게. 네. 화면상으로 내 피부에 2배는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뚝심으로 견디는데. 네. 지금 뚝심 부릴 때 아니죠. 그건 미련한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네, 결론 내려주세요. 이재명이건 이준석이건 권성동이건 170명의 민주당 의원이건 107명의 국회의원들이건 간에 그대들이 야당으로서 그대들이 여당으로서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 그렇게 오래지 않는 시기에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미적거리고 몸살이고 끌려가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민심의 불벼락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는 1년 8개월 나오면 국회의원 선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머지않은 시기에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일대 폭발적인 사건이 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걸. 이준석이 조물하게 하나 처리를 못하는 국힘당 그거하고 싸워대고 뭐 꼼수에 꼼수 싸움을 하는 국힘당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징글징글해요. 진짜. 이준석이를 앞세워 가지고 이 정권 흔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예. 우선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유승민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 이걸 말릴 생각 전혀 없어요. 유승민, 최재형, 하태경 뭐 많습니다. 거기 몇 명 돼요. 그 최재형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법 조문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은 확실해 지금 보기에. 그리고 윤석열 당선에 전혀 협력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당내에 있고 당외에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불벼락 맞을 짓들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준석과 권성동이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닌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송대관 태진아 아세요? 태진아 아시죠? 가수. 예. 송대관 아세요? 예. 예. 둘이 일부러 방송에서는 티격태격해요. 일부러 티격태격 하는데 그게 서로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둘을 라이벌 구도로 일부러 만들어서 공연도 같이 하고 다니고요. 둘이 말하자면 인기를 그렇게 해서 끌어요. 맞으면 남진 나훈아의 그 라이벌 구도.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김갑수라는 친구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강적들이라는 프로에서 서로 저쪽은 이제 좌파고 저는 우파 싸우는 구도를 해서 그 서로 이제 이득을 봅니다. 저를 공격하고 쟤는 나를 공격하는 걸로 이제 서로 혹시 이거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권성동 이준석 이 사람들 수상해요. 서로 안 물러나고 서로 뭐 가처분에 민기적권 둘이 장사하는 것 같아요. 둘이 서로 짜고 치고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천하의 불벼락을 맞을 놈들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천하의 불벼락을 맞을 사람들. 아니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예. 이상해요 하는 짓들이 상식이 아니야. 이거는 도저히 둘이서 짜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서로 이용하죠. 서로고 버티기 하면서 서로에게 총질하면서 서로의 이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 네. 그러니까 라이벌 구도를 즐기는 거죠. 이런 거로서 서로. 근데 즐기는 사이에 민심의 폭탄은 이게 용량이 점점 증가돼 가고 그렇죠. 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그걸 깨달아야 된다. 비리 법권천 하늘을 뚫지 못해 어떤 권력도. 네. 남진 나훈아 가수들 태진아 송대관 가수들의 인기를 위한 전략 이거하고 다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렸는데 저들 장사꾼처럼 무슨 평론가들 장사꾼처럼 무슨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거 이거 하다가는요 지금 국민들한테 진짜 날벼락이 아니라 아주 끝장날 줄 아세요. 권성동 이준석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장사하는 것 같아 둘이. 이게 냄새 맡았어요. 이게 당대표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았으니 이 집권 여당에 윤석열 대통령만 불쌍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놈이 한 명 안 보여요 저쪽에서. 그냥 박찬정 변호사님 같이 이게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외쳐대요 공허하게. 그것도 또 무서워해서
위원장으로는 또 안 받아들이고 만만한 사람 한 번 위원장으로 또 욕하면 지들이 다루기 좋은 사람들 이런 아유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